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기획총괄과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3월 킨텍스에서 열린 항공보안 심포지움에 초대를 받아서 국가 대테러 정책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국무총리 지시로 저희가 드론, 대드론, 통합 TF 운영을 할 계획이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TF가 운영이 되었고, 지난 6월 4일 국무총리님께 이제 이러한 내용의 국가 드론, 대드론 대전환 전략이라는 나름 정책 보고를 국무총리님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략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대한민국 항공보안협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오늘 금일 포럼의 주제인 이제 항공보안 패러다임 전환과 보안 역량 강화와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협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문 인력 양성이나 이런 부분도 드론 대드론 관련 전문 인력 양성도 분명히 이제 우리 과제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나 또 산업 전반적인 부분들도 다루고 있어서 좀 약간 지경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이렇게 배경, 진단 및 평가, 목표, 10대 추진까지 그리고 결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드론이 지금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다는 것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2022년 2월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드론을 활용한 전선이 확대가 되고 있고 치열하게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이란전도 역시 드론을 가지고 어마무시한 전쟁을 지금 벌여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대당 400, 500달러짜리 저가 작곡 드론을 월 20만 대 규모로 대량 생산하면서 전환을 바꿨고, 상업용 부품을 군사적으로 전환하면서 인군 경기가 사실상 무너졌습니다. AI와 결합된 합동 운용으로 인명 손실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미국 이란 분쟁에서는 이른바 섞어 쏘기 전술이 등장을 했고, 그래서 더미 드론과 미사일이 동시 다발로 운용되면서 기존 고가 방공체계 허점을 집중 공략하는 새로운 비대칭 소모전이 표준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요국들이 이미 드론 관련된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 대만, 러시아,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토, EU까지 어마무시한 예산을 들여서 드론 관련된 지금 전쟁 준비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단순히 이제 침투 상황을 넘어서는 그런 위협 요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초기에 정찰, 단발, 타격이 있었다면 지금은 더미 미사일 혼합 체계를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찰, 타격, 심리전이 하나의 패키지로 묶인 지능형 연쇄 공격 3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북한도 현재 군집, 자폭, 광소묘 드론을 대량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다영역 체계의 위협 요인으로 드론이 등장했습니다. 위협의 대상도 단순히 군시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공항, 원전, 항만, 정부 청사, 그다음에 초고층 빌딩, 다중시설에도 이미 드론의 위협에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불법 드론이 원전에 700여 건 이상 접근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위협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서는 주요 인사에 대한 테러, 마약 밀수, 산업 스파이, SNS를 통한 인지전 영역까지 드론은 사회 전반을 흔드는 도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TF를 추진하게 된 여러 가지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드론에 대한 대중 의존도입니다. 그래서 대중 의존도가 강해지다 보니까 안보 산업 주권의 위협 요인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드론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모터, 통신 제어부 대부분이 중국산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진다 그러면 우리의 전쟁 준비 상황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미국 등 주요국이 중국 제품 제재에 나서면서 2023년 이후 중국의 세계 드론 점유율이 하락세로 돌아선 지금이 우리가 공급망을 재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단 및 평가입니다. 세계 드론 시장이
2030년 기준 223조 원 규모로 연 14.4% 성장 중입니다. 대드론 시장은 연 30% 성장해서 2030년 25조 원을 이룰 전망입니다. 수치는 여러 가지 통계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드론 시장이 1.1조 원 규모로 세계 점유율 9위 수준입니다. 대드론 시장은 630억 원 규모로 방산 대기업 중심으로 AI, 로봇 기업들이 진입하는 추세입니다. 이 시장은 우리한테 지금 거대한 기회이고 지금 따라잡지 못하면 앞으로 영원히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국내 산업은 컨트롤 타워의 부재 속에 죽음의 계곡에 처해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공수요가 부처별로 소량 분산되어 있어서 안정적 생산이 불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핵심 부품의 자체 기술 설비를 보유한 기업이 50여 개 수준에 불과해서 외산 의존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셋째는 저가 중국 부품 의존이 심화됐고 대기업 진출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규제에 막혀서 공급망이 대단히 취약합니다. 넷째로 부처별로 정책이 분산되어 있어서 컨트롤 타워가 사실상 부재했었습니다. 위협은 계속 진화했습니다. 그러나 대응은 여전히 개별 대응 수준으로서 파편화되어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서로 눈치만 보고 서로 책임을 떠미는 그런 수준에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통합 관제 차원에서는 민관군 통합 관제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 대드론 관련돼서는 통합 법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드론 체계까지 포함하는 신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 그리고 역할과 권한을 명확하게 한다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이러한 여러 가지 드론 대드론에 대한 문제가 벌어졌던 가장 큰 이유는 통합적인 거버넌스의 부재였다라고 판단해서 범정부 컨트롤 타워를 형성해서 진짜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라는 생각하에 이렇게 TF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드론 대드론 통합 TF의 5대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공공수요 확대와 통합 획득입니다. 두 번째는 핵심 부품의 기술 국산화입니다. 미래선도 기술 개발 실증, 그리고 민관군 통합 대응 체계. 다섯 번째는 진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그 과제를 이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K-드론 도미넌스라고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수치로 보면은 첫 번째는 사실상 0에 제로에 가까운 글로벌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을 2030년까지 30개를 육성해 보겠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현재 2.2%에 불과한 것을 2030년까지 10%까지 강화시켜 보겠다. 또한 대드론 방어 체계를 현재 10%에 불과한 것을 2030년에는 90%까지 끌어올려 보겠다라는 것이 이 3대 핵심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민 성장 펀드, 메가 프로젝트, 방산 펀드, 모태 펀드 등 대규모 매칭 투자를 추진하는 방향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기존 정책은 사실상 이제 시장 경쟁력이나 경제 성장 중심으로 수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번 전략은 안보와 경제,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다루는 국가 전략 산업 정책으로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대 핵심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드론 대드론 거버넌스 정립, 그 다음에 공공수요 확대 통합 획득, 표준 인증 통합 체계 구축, R&D 등 공급망 안정화, 그 다음에 민관군 통합 대응 체계 구축, K-드론 민군 통합 클러스터, 그 다음에 금융 및 세제 지원, 인력 완성 인프라 구축, 규제 개혁, 기업 상생 협력, 그 다음에 경진대회 및 민관군 훈련 정량화입니다. 이 중에 아마 8번 과제나 10번 과제 정도가, 그 다음에 5번 과제 정도가 또 오늘 이게 항공보안 주간에 이 협회에서 주관하는 이 취지와 좀 부합하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제입니다. 드론 대드론 거버넌스 정립 및 협의체 구상입니다. 현재 국무총리실에 상설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고자 하는 지금 훈련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님께 이미 보고가 됐고 또한 대통령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님이 위원장이 되시는 드론 대드론 정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밑에 이를 실질적으로 보좌할 국가 드론 대드론 전략 추진단을 국무총리실 안에서 만들어서 세 개 과 현재까지는 3개 과 형태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의사결정기구를 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드론 산업협의체를 국가드론 대드론 정책위원회로 올리고 민간 협력 채널도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를 드론 대드론 산업 얼라이언스로 바꿔서 대드론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입니다. 법률도 현재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국토부가 갖고 있는 드론 촉진에 관한 법률을 드론 대드론법으로 개정 확대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입니다. 공공수요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지금 TF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여러 부처로부터 2026년부터 30년까지의 어떤 공공수요안을 좀 받아봤는데 약 2조 원 규모의 공공수요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 제약상 지금 정부 수요 정부에 대한 정부 부처들의 예산 요구안들이 현재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그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TF 차원에서 지속 독려하면서 공공수요를 계속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분야는 국방, 치안, 재해, 재난, 중요시설 방호, 농업, 물류, 해양수산까지 망라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을 미리 공개하고 산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공수요에 대한 통합획득은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방위사업청 미래사업전략본부장님께서 이제 한번 회의를 주관하셨고 어떻게 공공수요 통합획득을 방위사업청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토론도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아니 군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군용 방위뿐만이 아니라 민수용도 방위사업청에서 일원화를 하냐? 근데 이 부분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어떻게 통합획득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단 방위사업청으로 좁혀졌고 이후에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단 안에서 통합획득과 혹은 분리획득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일지 나중에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또 정리가 되고 그렇다면 이후에 방위사업청뿐만 아니라 다른 곳을 통해서도 공공수요가 통합획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법령을 지금 방위사업법, 그다음에 방산발전법 개정과 첨단사업법 신속 제정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드론 대드론 표준 인증 통합 체계를 지금 구축하려고 합니다. K모사 표준화라고 해서 지금 모듈화되어 있는 부품별 어떤 표준화를 가지고 신속하게 부품 베이스로 해서 드론이 제작이 되고 그다음에 수리 보완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파편화되어 있는 지금 드론 기업들이 어지러워하고 있는 드론 여러 가지 생산 현장을 조금 더 압축하고 또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동맹국 주요 특히 미국의 어떤 그린 UAS, 블루 UAS 인증과 연계된 어떤 그런 인증 체계를 갖춰서 향후 해외 수출길도 지원하는 방향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TF 안에 임시 TF 성격으로 표준화 인증 TF가 지금 작동하고 있고 지금 국가기술 표준원을 중심으로 해서 드론 체계, 그다음에 대드론 체계에 대한 표준이 어떻게 진행될지 죄송합니다. 지금 그렇게 논의 중에 있고요. 최근에 언론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많은 논의 끝에 지금 드론, 대드론, 대전환 전략의 일환으로서 국가기술 표준원에서 대드론 성능 시험 평가 기준에 대한 KS 표준을 마련해서 공표를 하였습니다. R&D와 지원사업 통합으로 공급망 안정화 및 미래기술 확보를 추진하는 과제도 저희가 선정을 하였습니다. 부처별로 지금 너무나 많은 R&D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 축으로 통합기획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실증 지원, 그다음에 공급망 안정화, 미래기술 확보를 위한 전담 조직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국무총리실 주관하에서 성과평가를 하고 일회성 사업을 지향하며 공공수요를 연계하는 우선 추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드론 위협을 안전 위반이라는 기존 개념에서 테러 군사 위협으로 전환하는 그런 법령 개정과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현재 드론 위협은 법적으로 안전 위반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 드론 대드론 통합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고 국방 드론 관제 체계와 국토부 UTM을 통합하여 통합 방위, 치안 재난 정보를 공유하는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휘기구를 단일화하고 국가 중요 시설에 드론 방어 구역을 지정하여서 방어 체계 구축을 의무화하는 것을 지금 제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론 방어 구역은 이렇게 세 등급으로 구분하는 안을 저희가 지금 만들어 보았습니다. A 등급은 원전, 공항, 정유시설, 국가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위협 상황 시 이런 중요한 시설이고요. B등급은 항만과 정부청사 등 어떤 권역 기능이 마비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중요 등급, 그 다음에 산업단지와 다중이용시설 등 사회 불안 확산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방어 표준 모델을 제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A등급 같은 경우는 하드킬, 소프트킬을 모두 갖추고, B등급 같은 경우는 민군 통합, 소프트킬과 그다음에 선택적 하드킬, 그다음에 C등급은 민간 탐지와 소프트킬로 대응하는 그런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K드론 민군 통합 클러스터를 지정해서 기업 전주기를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복수 지자체 컨소시엄으로 지금 통합 클러스터를 신규 지정하려고 합니다. 창업, 실증, 수출, 인프라, 인력 양성까지 5단계 전주기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이고 3년차의 성과평가 후 추가 지정을 검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금융 및 세제 지원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금융지원 같은 경우는 5년간 국민성장펀드 메가 프로젝트 매칭 투자를 해서 150조 원을 풀어드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세제 지원 같은 경우는 재정경제부를 통해서 핵심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지금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같은 경우 민관군 통합 자격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3단계 교육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1단계 기초교육에서 조종 능력을 키우고, 2단계 공통교육에서 이론, 자체 제작, 간이 실증, 운용의 4단계 모듈로 실무 능력을 갖추고, 3단계 특성화 교육에서 부처별 맞춤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격제도는 드론 조종에서 대드론까지 확대하고 민군 상호 인정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현재 드론 특기병 156명, 특기 부사관 600명에서 전문직위를 대폭 신설 확대하겠습니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세 가지를 추진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 TF가 진행되면서 굉장히 많이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업체들이 실험을 하고 데이터를 축적을 해야 되는데 실증을 할 만한 시험장이 없다라는 목소리를 너무나 많이 내주셨습니다. 군 시험장, 훈련장, 민간 개방 10km 이상 중장거리 시험장 확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실증 인프라 구축으로 기술 개발, 데이터 공유, 실증, 시험평가, 교육훈련을 통합하려고 합니다. 현재 국토부가 운영 중인 드론 정보 포털을 드론 대드론 정보 포털로 확대해서 우수 제품과 기술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 개혁과 상생 협력입니다. 4가지 규제 개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과기정통부가 지금 갖고 있는 전파법을 개정하고, 두 번째는 국토부가 지금 갖고 있는 공역 보안 부분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법상으로 운용자가 면책될 수 있는, 그 드론을 날려서 떨어뜨렸을 때 이게 운용하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것을 함부로 날리지 못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껏 날렸을 때 그것이 면책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 그 다음에 저희가 TF를 운영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벽도 있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벽도 있고, 정부 부처 간의 벽도 있고, 너무나 많은 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 간의 경쟁 품목을 해제하고, 또 대기업들도 이 시장에 어느 정도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0번째 과제입니다. 10번째 과제는 경진대회를 확대하고 권역별 민관군 훈련을 정례화하는 것입니다. 건틀릭 경쟁 방식을 통해서 권역별 훈련을 진행하고, 그래서 실전 대응 역량을 축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진대회 확대를 통해서 기업 간의 경쟁을 시키고, 우수팀 그리고 후속 사업에 대한 업체를 선발하고,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권역별 민관군 훈련 정리안은 올해 2026년 을지 연습을 통해서 첫 시연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국방부 안에서 논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잘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드론으로 공격하고 어떻게 대드론으로 막고 하는 것들을 위안해서 잘 시나리오를 짜고 이후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저희가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 K드론 도미넌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부가 앞장서겠다라는 것이 이번 국무총리님과 대통령님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소기업 벤처부 주관으로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은 K 팔란티어 사업을 육성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국가안보, 경제안보, 산업경쟁력 이 세 가지 축을 어떻게 하면 잘 우리가 커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잘 촉진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미래 항공 보안 포럼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은 제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